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에서 철강업종 담당하고 있는 이현수입니다. 금일은 현대제철 1분기 실적 및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먼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은 약 7조 원, 영업이익은 7천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제가 한 5,600억 원 정도 이제 추정을 했었고요. 시장 컨센서스는 제 추정치보다 좀 높은 한 6천억 원 정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상회한 실적을 발생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사죠. 별도. 본사의 실적이 연결 영업이익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본사부터 좀 살펴보면 본사 기준으로 1분기 영업이익이 6천억 원을 좀 넘어갔습니다. 제 추정치가 5천억 원 초반대였기 때문에 여기서 한 1천억 원 정도가 차이가 발생을 시켰습니다. 일단은 판매량도 제 기대치보다 좀 높게 나왔어요. 1분기가 이제 봉연강이 비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500만 톤을 좀 하회를 좀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480만 톤 정도 전 추정을 했었는데 거의 500만 톤에 가까운 판매량이 나왔습니다. 철강업체들 같은 경우에 뭐 대부분의 제조업이 그랬지만 철강업체들도 생산량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정비가 상당히 큰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생산을 해서 단위당 고정비를 낮추는 게 중요한데 생산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런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늘어난 게 판매량 증가는 뭐 생산량 증가랑도 거의 뭐 일맥상통한다라고 놓고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봉연강유, 철근으로 대변되는 봉연강유가 있고 뭐 열연냉연으로 대변되는 판재료가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이제 크게 요거 두 개를 이제 하고 있고 뭐 강관도 하고 있긴 합니다. 봉연강 같은 경우는 계절적 비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4분기가 성수기였는데도 이제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예전 자료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4분기가 특히 현강이 판매가 별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저가 좀 낮았죠. 그러면서 전분기 대비로는 오히려 봉연강유가 비수기인데 판매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판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YOY로 이제 유사하고 전분기 대비해서는 판매량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원래 이제 제가 추정했을 때는 판재료 ASP, 1분기 때 ASP가 전분기 대비 톤당 한 4만 원 정도 하락할 걸로 봤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중국의 지난 4분기 이제 철강제 가격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우리나라 철강업체들, 특히 판재료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황에 약 한 개 분기 정도 후행을 합니다. 그래서 1분기 때 포스코도 그렇고 현대제철도 그렇고 판재료 ASP가 좀 많이 빠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채 3만 원도 안 빠졌어요. 이거는 포스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제 생각보다 판매 단가 인하폭이 크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랬을까라고 놓고 봤을 때는 이 실수요랑 유통량 가격을 최대한 방어를 지금 1분기 때 제 생각보다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방어가 가능하다라는 거는 시장 환경에서 철강업체들이 가격을 내려주긴 했지만 최대한 덜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시장 환경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로도 이제 실적이 잘 나왔는데, 연결은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해외에 현대차라던가 기아의 생산 공장 옆에 가공법인인 SSC가 이제 다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휴스턴에 판매법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쪽 실적들이 다 잘 나온 것 같습니다. 현대차랑 기아가 이제 1분기 때 미국이랑 유럽 쪽은 공장이 가동률이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런 전분기 대비로는 이제 생산 판매, 공장 생산 판매가 올라왔거든요. 현대차랑 기아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현대제철의 SSC도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영업이익 개선으로 이어졌다라는 거고요. 거의 기억에 잊혀져 있던 미국 휴스턴 판매법인, 여기가 이번에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좋았던 걸로 좀 파악이 됩니다. 이제 미국 애들이 이제 유가가 올라가면서 이제 리그 카운트 수가 올라가면서 유정용 강간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고 가격이 급등하는 과정에서 이쪽에 판매법인에 대한 실적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본사 실적도 잘 나왔고 연결 측면에서 이제 본사 플러스 알파가 되는 해외 계열사 실적들도 생각보다 되게 좋았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을 상회하는 판매액 전이 환경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포스코랑 이제 현대제철 모두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영업이익을 발생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판매 가격,
판매 가격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작년 4분기 때 중국 가격이 상당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때 하락폭을 최소한으로 막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이 그럼 저희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내려주긴 내려주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내려줘도 수요가들이 사가는 그런 환경인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철강업체들한테 불리한 환경은 아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분기, 이제 2분기 역시 원재료 부담이 1분기에 의해서 엄청 심해집니다. 막 원가가 올라가는 구간이에요. 근데 이제 자동차라던가 조선 등 분기 또는 반기 또는 1년에 한 번씩 협상하는 그런 대형 실수요 업체들과의 이번 가격 협상이 긍정적으로 2분기 때 타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포스코는 이제 실적 발표 때 자동차 쪽은 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현대해철은 이제 협상이 막바지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뭐 양사가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결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자동차 쪽에 대해서 이제 2분기 때 가격이 인상이 되고 조선용 후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협상이 안 된 걸로 보입니다. 제가 오늘 이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날짜가 27일인데 27일 기준으로는 아직까지 이제 협상이 안 됐는데 빠르면 이번 달,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조선용 후판까지도 이제 가격 올린다. 그랬을 때는 생각보다 ASP가 크게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선용 후판 같은 경우는 조선업체들이 좀 원가 부담을 호소를 하면서 협상이 좀 지연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협상이 완료가 돼서 만약에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반기 협상이거든요. 그럼 1분기 것까지도 2분기 때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영업이익 또한 상당히 좋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반기 중국 철강산업 공급이 수요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마 수출도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만드는 건 많은데 수요가 안 좋으면은 남아도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일단 수출을 막 해야 돼요. 중국에 가까운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우려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최근에 이제 중국 강철공협회, 우리나라 따지면 한국철강협회가 철강업체들 수출을 자제해라. 해외 가격이 높다라는 건 알고 있다. 근데 해외 가격이 높다라고 해서 수출을 마구잡이로 하면 안 된다. 내수에 먼저 공급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강철공업협회가 규제를 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그래도 그런 업종의 대표성을 띈 그런 협회라는 측면에서는 수출량이 막 쏟아져 나올 가능성은 적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철강업종, 이 만성적인 저평가라고 이제 제가 써놨는데 항상 쌉니다. 항상 쌉니다. 지금 보면은 올해 기준으로 주요 2022년 이제 추정치 대비해서 주요 철강 업종들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베스틸 등등이 있습니다. PER이 3배에서 5배 정도에서 다 고위 위치에 있어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올해 제 추정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PER이 3.2배. PBR이 아니고 PER이 3.2배. PBR은 0.3배가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놓고 봤을 때 이 정도 밸류에이션은 사실 0.3배 이 정도 밸류에이션은 업종이 상당히 안 좋았을 때 분위기가.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22년 영업이익이 2021년보다 축소될 거라는 이제 그런 우려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이어졌죠. 21년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번에 이제 나온 실적을 보고 났을 때는 올해 이익이 과연 진짜 감소할까? 오히려 증가할 수 있는 환경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지금 업종이 막 안 좋을 때 밸류에이션을 받는 거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실적이 생각보다 방어를 상당히 잘한다. 철강업종 전체적으로. 그걸 염두에 둔다면 이런 밸류에이션이 조금 더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시기가 하반기에 이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일은 이제 철강업종 내에서 포스코와 더불어 같이 이제 국내 고로업체인 현대제철의 1분기 실적 및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